그때 나는 너무 당황을 했어서 얼굴도 빨개졌었는데 주변 면접자들이 웃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으로 벌써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네요. 같다면서 주변 면접자들도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면서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변 친구들에게 갑자기 이런 면접 질문 받았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면접 준비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도 면접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 상황을 듣더니 본인은 장기 자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런 상황이 나오면 부끄러워서 하지 않고 바로 장기 자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친구들 만나도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합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우러 유머는 공감대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분위기를 띄울 때 공감된 이야기를 슬쩍 던집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웃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행을 가서도 나는 파이팅맨이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밝은 분위기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파이팅맨을 대처했습니다. 여행이 지치고 힘이 들땐 파이팅을 외치는 파이팅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캐녀닝을 재밌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는 친구들과 모여서 재미있게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 꿈은 모든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 졸업식 전에 친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아서 정말 모든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족발, 보쌈, 피자, 치킨 등등을 시킬 수 있는 음식은 모두 시켰습니다. 모인 인원들도 많았습니다. 음식을 모두 제일 큰 크기로 시켰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종류가 많아서 각각의 양은 부족했습니다. 거의 전쟁이었는데 장갑을 끼고 모든 음식을 손으로 먹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많은 음식을 시켜 먹는 상황은 행복했습니다. 많은 친구들 모여서 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친한 친구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해서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는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친구는 많은 친구가 있는 상황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날 때는 소수인 인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편할 것 같은 친구들만 부릅니다. 친구가 편해야 자기가 편하고 내가 편하게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임은 항상 밝은 분위기를 시작해서 밝은 친구 분위기로 끝나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 행복이 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각각의 상황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한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그 드라마 속에서 카메라는 항상 당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물론 당신도 주인공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당신 인생의 드라마 속 주인공 당신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야 합니다. 따라서 행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행복에 내가 빠져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이 주변의 분위기와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는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결국 내 속 안에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이 됩시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당신이 행복해질 때입니다. 나는 항상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피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덮이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편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달을 무시시켰다도 상대방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걸 시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면을 추천해주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 추천해주다가 상대방이 먹고 싶은 메뉴를 정했습니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여행의 시골 같은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나 마음이 편해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정이 편해진 그 기분이 좋아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렇게 바득바득 경주부분의 여행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물론 어둡게 얼마나 재밌습니다. 선생님 강인이나 싶을 정도로 물놀이를 좋아합니다. 나는 먹는 거나 여행 가는 거나 모든 걸 좋아해서 상대방에 맞춰줬습니다. 그렇게 맞춰주면서 사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먹으니까 이것도 맛있고 저거 맛있다면서 가족과 잘 먹어서 나는 항상 다 좋다고 의견을 숨겼습니다. 최근에는 누구나 가는 길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걸 말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인데 내가 빠져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조금 더 표현할 줄 알았으면 그게 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남은 찾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찾고 살아서 없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하던 연예계에서도 이제 하던 연애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연애에서 가불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의뢰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뒤였습니다. 상대방의 쪽으로 완전 맞춰줬습니다. 상대 해달라고 했다 해서 피자먹을 쓰고 왕복사까지 멜탈에서 준 적도 있습니다. 배정한 쌀이 생기를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고의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렇게 맞추다 보니 내가 지치면 헤어지는 연애의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항상 맞추는 게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맞춰주지 않기 시작하면 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는데 처음부터 상대방 점으로 맞춰주면 안 된다면서 물론 이렇게 맞춰주고 지쳐서 헤어지면 나는 미련은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더는 잘할 수 없을 만큼 한 뒤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나는 세상의 중심을 나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하지 않습니다. 행동만 등수받는 누군가 쉽게 나지는 않아도 그 사람들은 나를 생각해서 날 꿈을 먹고 내가 흥분을 나오는 남을 가고 싶다면서 친구였으면 그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후보자 안에서 골랐어요. 그렇게 그게 그런 것을 시키는 행동이죠. 내가 나이가 먹고 싶은 운명 축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몇 번씩 봤던 글입니다. 사진인지 허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억에서 글이
그는 이러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을 버렸다면서 첫째인 오빠에도 동생의 학교를 위해 막론하면서 동생들 모두 대원장에 보냈습니다. 고 여동생 2명을 예쁘게 키웠다. 이제 본인도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했다. 동생들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암이었다. 초기 암도 아니고 많이 진행된 암이었다. 이제 동생들은 모두 키우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하늘이 데려갔다. 담담하게 글을 써놔서 더 슬펐다. 이렇듯 하늘은 항상 천사를 먼저 데려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생들을 키웠는데 이젠 하늘이 올라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동생 2명을 키우는 오빠를 둔 것처럼 마지막에는 이사가 몇 달 남았는데 나 어떻게 하냐면서 글은 끝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